은행에서 날아온 채무 독촉장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예금 통장, 수년간 모아온 재산, 심지어 은행 대출금까지 지난 2년간 제 젊은 애인이 조용히 전부 빼돌렸던 것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 현장에서 잔뼈가 굵고 숫자 하나하나에 예민했던 제가 사랑의 눈이 멀어 20살 어린 남자에게 스스로를 걸어다니는 ATM으로 만들어버렸다니요.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저는 쓰라린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돈만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랑도 끝나고 명예마저 잃었다는 것을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저녁 8시 여성들의 이야기 채널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남편들이 집밥에 질려 외식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돈 많고 회충이에 접어든 사모님들이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젊은 남자와 만나는 것 또한 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결혼할 때 성숙한 연상의 남자를 원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들해지면 잃어버린 젊음과 열정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젊은 남자의 품에 안기곤 합니다. 하지만 연상연하 커플,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의 사랑이 좋은 결말을 맺는 경우는 드뭅니다. 돈을 잃고 사랑도 끝나고 가정도 무너지는 것이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과연 이런 여성들은 비난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동정받아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진행자 김소영과 함께 바로 다음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학 시절 기숙사의 룸메이트들은 대부분 기댈 어깨가 있거나 최소한 든든하게 데려다주는 보디가드라도 있었지만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예쁘지 않고 남자를 끌어들일 만한 매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이라는 사실은 제 짝을 생각할 때마다 저를 주눅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하늘은 제게 뛰어난 지능과 학업 능력을 주셨습니다. 교내에 어떤 상도 저를 비켜가지 않았고 어떤 칭찬에도 제 이름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기들이 어떻게든 도시에 남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며 일자리를 찾을 때 저는 외국계 투자회사에서 꽤 높은 연봉을 받으며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몇 년 만에 저는 회사에서 제 입지를 굳혔을 뿐만 아니라 제 이름으로 된 집과 차도 장만했습니다. 번 돈은 아껴 쓰고 일부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과 두 동생의 학비에 보탰고 나머지는 미래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미래를 위한다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솔직히 남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결혼할 수 있을 만한 자금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30번째 생일이 바람처럼 휙 지나갔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고향과 회사의 제 또래 친구들은 이미 다들 애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오가는 발걸음 속에서 외로움을 느낀 저는 더 이상 하늘의 인연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여자가 먼저 남자를 찾아 나서기로요. 하지만 서너 번의 연애를 거치면서도 제가 선택한 남자들은 모두 뚜렷한 이유 없이 제 집 문턱에서 발길을 돌렸을 때 저는 깊은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저는 슬픔에 잠겨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못생겨서, 센스가 없어서, 여성스럽지 않아서, 혹은 너무 완벽주의자라 인연이 닿지 않는 걸까? 나이 많은 언니들과 회사 동료들의 조언을 듣고 저는 제 자신에게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행에 맞는 옷을 사입고 교류를 위해 카페나 클럽에 자주 드나들었으며 가끔은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제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동료 외에도 많은 남녀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남자 친구들 중에서는 옆 동네 사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갓 졸업한 엔지니어 민준과 가장 친하게 지냈습니다. 민준은 키가 크고 외모가 훤칠했습니다. 저는 그가 웃을 때마다 깊게 파이는 두 보조개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민준은 저와 동양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의 강한 사투리로 미루어 보아 고향이 수백 킬로미터는 떨어져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민준은 처음 저를 만났을 때부터 누나라고 부르지 않고
마치 연인처럼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민준보다 거의 10살이나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그의 뜨겁고 달콤한 애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제 집 문턱을 넘은 첫 번째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곧 시골 출신이라는 외로움 속에서 서로의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주고받았습니다. 민준이 자취한다는 것을 알고 저는 바로 제 집으로 들어와 살게 했습니다. 민준이 월급으로는 출퇴근용 오토바이를 사기 막막하다고 불평하자 저는 비싼 오토바셔를 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민준은 제게서 모든 것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무조건적으로 잘해주었고 단지 그가 저와 함께 살기 전에 약속했던 청혼의 말 한마디만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 전 민주는 결혼식을 올리려면 부모님 댁을 멋지게 수리해야 한다며 제게 큰 돈을 빌려달라고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손에 잡힐 듯한 행복을 놓칠 수 없었던 저는 적금을 깨서 민준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저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연락해도 그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가 일하는 회사까지 찾아갔지만 그는 경비원을 통해 저를 막았고 차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찾아오지 마세요. 우리 사이는 오래전에 끝났어요. 앞으로 서로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묻자 민주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증인도 없고 차용증 한 장 없는데 언제 돈을 빌렸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이 화끈거려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어리석음을 탓하며 쓴 잔을 마시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실제로 적지 않은 중년 여성들이 젊은 남성에게 빠져 연인의 교활한 사기 수법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사랑은 끝나고 돈도 날아가 버리죠. 이어지는 사연의 주인공 역시 이혼 후 회충의 욕망에 잠시 눈이 멀어 젊은 애인에게 빠졌다가 순식간에 평생 모은 재산이 사라지고 스스로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어버린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막대한 빚더미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연은 어떠한지 저 김소영과 함께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45. 제 사업은 부동산 계약을 연달아 따내며 날개를 단 듯 승승장구했고 돈은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어느 날 소문난 바람둥이였던 남편이 도시의 시내 모델과 혼외자까지 낳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장성하여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는 두 딸 외에는 우리를 묶어둘 것이 없었기에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편 없는 삶은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갔습니다. 은행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는 저 혼자만 알았죠. 투자하고 싶으면 하고 무엇보다 여자들에게 돈을 다 쓰고 와서 내가 부자 사모님 남편인데 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소리 듣게 하지 마 라는 남편의 입버릇을 더는 듣지 않아도 되어 좋았습니다. 이혼하고 자식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돈은 많고 시간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돈을 불릴 방법을 고민한 후 저는 제 삶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젊었을 때부터 미모가 있었지만 수십 년간 사업에 매달리느라 제 자신을 돌보지 못해 망가졌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 한편으로는 에어로빅과 댄스 강습에 등록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엄격한 식이요법을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성형수술로 중년 여성의 신체적 결점들을 보완했습니다. 저를 다시 만난 친구들은 모두 놀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저는 독신이고 가족의 굴레가 없는 성공한 여성들의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저는 이혼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제 자신을 사랑하고 삶을 즐기는 선택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유한 중년 여성들처럼 저 역시 젊은 보디가드, 더 정확히 말하면
젊고 잘생기고 다정하며 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저를 잘 받들어주는 연하 애인을 두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3층짜리 저택은 오랜 외로움 끝에 남자의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제 젊은 애인은 우리가 뜨겁게 사랑을 나눌 때마다 저를 넋이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가로 저는 20살 어린 그에게 셀 수도 없는 큰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사랑에 빠져 젊은 애인에게 헌신하느라 저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여러 사업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업 자금으로 빌린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했다는 은행의 채무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제 다정했던 연하 애인이 달콤한 말과 계획된 헌신적인 사랑으로 제 통장을 바닥까지 긁어갔다는 것을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의 열병에 눈이 멀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탓하며 저는 쓰라린 마음으로 그와의 관계를 끊고 은행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결혼 생활에는 항상 위기와 어려움이 있고 여성이 약해져 다른 사람의 품에 안기는 순간도 있습니다. 여성이 젊은 남자와 바람을 피울 때는 모든 속박을 벗어던지고 해방되고 싶을 때입니다. 그렇기에 각 가정은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여성 여러분, 어리석게 바람 피우지 마세요. 남편이 너무 무심하고 못되게 군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혼하고 더 밝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식이나 다른 이유로 이혼할 수 없다면 그 남편을 무시하고 자신과 자식들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외도는 죽음으로 가는 문입니다.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여성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칠 시간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매일 저 김소영과 함께 수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